안녕하세요. 인천특별시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50회 저희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오면서 이곳에서 저희가 우리 인천특별시대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50회 정말 인천특별시대 특별한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곳은 인천 중부경찰서입니다. 여러분 딱 경찰서 하면 받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도 경찰차를 보시면 받는 느낌 저희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경찰서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우리 김명중 형사과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제복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갈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동하기 전에 우리 이곳에서 우리 형사과장님의 자기소개만 먼저 좀 듣고 올라갈까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의 10개 경찰서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인천의 중심경찰서입니다. 예, 중심경찰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과장님에 대한 개인 소개는 정말 여기서 하기가 좀 아까울 만큼 대단한 이력이 있으셔서 오늘 여기서 중부경찰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왔으니까요. 또 우리 형사과장님 뵙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한번 이 형사과를 중심으로 우리 중부경찰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러시죠. 네네. 이 공간이 이제 형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 당직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치안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장소입니다. 네네. 자, 안내를 좀 들어가 보시면요. 이 안내 데스크에 해당 형사 당직 팀장님께서 민원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끊기는 거 아니겠죠? 요즘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희 경찰에서도 이렇게 조사실을 전부 다 룸을 갖춰가지고 아까 계시던 형사님들이 다 도망가신 건가요? 영상 녹화실이라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 모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수사 보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점점 안으로 못 나오시는 거 아닌지.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과장님, 인천경찰청, 우리 여기 중부경찰서 안에 구내식당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고요. 저희가 멀리 와서 지금 방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찰서의 어떤 강한 기운이 좀 느껴져서 전파가 차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관님 잘 시청하고 있다고 올려주셨고, 아까 저희가 방송이 중간에 끊겼는데 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경찰을 외모로 뽑냐 라고 우리 형사과장님의 그 외모 칭찬,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지금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올라가서 본격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이 방송이 이제 감성 있는 B급 방송이라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렇게 리얼한 이런 모습들이 나가는 게 저희 방송의 컨셉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내부 만족을 위해서 그 경찰서 현관 입구에 즉 한옥 갤러리라는 공간에 지역사회의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감상도 하고 이렇게 정서함양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직접 와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느꼈던 경찰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경찰 차를 봐도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경찰이지 마음은 수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형사과장님.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 사명감도 투철하시고 또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저도 지금 오늘 이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우리 특별 방송을 진행하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생각보다 우리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고 다들 굉장히 경찰서를 지저분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잘 시청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중부경찰서 소개는 해주셨고요. 우리 형사 과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요? 네. 예. 저는 1990년부터 우리 인천 경찰 일원으로 네. 지금까지 인천에서 네. 약 한 29년 정도 그 외근 형사로 현장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죄송한데 혹시 지금 명함 갖고 계신가요? 예, 명함은 있습니다. 예. 명함을 좀. 갑자기. 예. 갑자기 여기선 다 갑자기 예, 하는 여기 건데요.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좀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좀 명함에 있나요? 일단 우섬 김면중하고 이제 성함이 있고요. 호 같죠? 호. 우리 호를 갖고 계신 형사과장님이시고 또 과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아주 진하게 표기를 해두셨고 또 인상적인 건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고 경찰입니다. 라는 네, 이 멘트가 있는데요. 좀 어떤 취지로 이걸 명함에 새기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함은 우리 경찰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사실.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울이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로서 늘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경찰 또한 시민이고 시민 또한 우리 경찰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는 일은 경찰이지만 시민과 함께 애환을 나누는 그런 가족 같은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자. 그리고 그와 똑같이 정직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자. 이런 취지에서 경찰은 시민이고 시민은 경찰이 아니겠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명함 하단에 파란색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바다입니다. 예, 제 나름대로. 예. 정말 저희가 인천시와 또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시민이 시장이단데 시민이 경찰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구호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0년간 현장에 계셨는데 네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경찰이 다양한 그 업무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또는 정보 그리고 일상 업무에 가장 관계가 많은 여성 청소년 업무도 있고 저희들 같이 범인을 검거하고 또는 추적하고 또 조사하고 이러한 형사 업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근 형사 즉 민생 침해 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 즉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범죄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잘 아는 방송 드라마, 영화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이제 직접 참여는 아니고요. 예.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각색을 네. 일부 해드리고 네네. 우리 경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즉 시민들과 경찰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질문 내용 중에 경찰서는 지저분하고 더러울 줄 알았는데 깨끗하네요. 예. 실제 경찰서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와 같이 경찰관 개개인도 성향이 아주 정적이고 올바르다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네. 우리 아까 과장님 명함 보여드렸더니 우리 동춘동 차도녀님이 폰 공개 막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8282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예, 맞습니다. 대변인이 얼어 계시는 거 아닌지 제가 좀 많이 웃는 편인데 오늘은 좀 덜 웃게 되네요. 이상하게. 우리 박성광님이 아까 지금 설명해주신 시민이 경찰이다, 경찰이고 시민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형사 과장님 인상이 너무 푸근해 보이세요. 범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분일 텐데. 예. 라고 또 올려주셨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복 상의 왼쪽 부분에 그 예. 알록달록한 게 뭔가요?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다고 우리 시민분이. 예. 이건 저희가 이제 기장이라 해서요. 예를 들어서 국가 주요 행사에 참여를 했거나 또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기념장을 받게 되면 그걸 하나씩 연수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우리 질문이 조폭이나 범인과 직접 격투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그 한번 간단하게 그 격투담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기억에 남으시는. 현장에서 체포 과정에 네. 누구든 검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가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제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추격신이나 그런 검거 과정이 현실하고 뭐 많이 흡사한가요? 뭐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늘 현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안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거죠. 다만 업무와 공과 사적인 부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범죄자한테는 의연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서 올바른 제압을 하고 그 외에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올바른 그 어떤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케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멍멍아 야옹해바님이 시연이 가능하시냐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정복을 입고 계셔서 시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박 형사님 박 형사님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범인을 검거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네, 우리 깊은 생각님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무 중 상해를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요. 네네. 저희가 정상적인 근무 시에 공상을 입게 되면 공상 처리가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하려고 조직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깊은 생각님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끝까지 치유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게 질문만 받다가는 우리 본격적인 오늘 소개할 내용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불 사기 종합대책 어떤 정책인가요? 산불이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생소한데요. 불안하고 불신을 갖게 되고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어떤 사기 범죄를 저희가 산불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대다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불 사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저희 경찰청에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불안, 불신, 불행 이 산불 사기의 대표적인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대한 내용을 오늘 특별시대에서 우리 형사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좀 이제 딱딱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 추진 배경을 간략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가 우리 주변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정말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찰이 고민해왔던 겁니다. 즉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그 신뢰 관계를 해치는 네.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없애자라고 해서 네. 추진 배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네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네. 지금 인천시의 이런 피해 발생 현황을 조금 말씀을. 이제 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총 9,074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많이 발생했네요. 예, 만건 상당히 가까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그 9,074건 중에 피해 금액이 97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러한 피해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단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제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전년도 18년도에 비해서 전체 범죄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난히 보이스피싱은 증가되고 있는 거죠. 계속 증가되고 예, 있다. 예.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 사기 범죄는 전년도 대비해서 23.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예. 저희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여러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과 더 시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닌 이렇게 근절하고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에서도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5G 시대고 AI 시대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자라고 했고요. 그 가장 추진 방법 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그 피해 발생 그 현황을 보면 기관 사칭형, 그 다음에 대출 사기형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상 전체 건수 중에 그 전에 겁니다. 예. 여기요. 넘어가셨는데요. 예. 바로 지적해 주셨어요. 예. 대다수 기관 사칭형은 여성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이. 20대 내지 30대 여성이 피해를 많이 보고요. 대출 사기형은 남성인데 40대 내지 50대 남성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순, 그리고 무직자, 주부, 뭐 이렇게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대면 편취형에 따른 그 장소별로 시간별로 보면 장소는 낮 1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시간은요. 죄송합니다. 장소는 지하철역, 특히 커피숍, 은행 앞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피해 발생 현황과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아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했는데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 권유형과 그다음에 기간 사칭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좀 딱딱 찝어주신다면. 뭐 대출 권유형, 기관 사칭형, 그다음에 납치 강금 뭐 이런 유형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 권유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부 지원해준다, 서민 대출해준다, 캐피탈이다, 은행이다, 대부업체다, 그리고 뭐 3금융권이다, 심사에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무엇이든 전화를 통해서 돈을 이야기하고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 사기의 의심을 보여야 됩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받아서 불법으로 받아서 전화를 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들어오는 금융거래 관계라든가 개인정보 관계는 100% 의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내용으로는 뭐 더 낮은 금리로 뭐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대출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대출이 안 되는데 당신을 전환 대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신용정보를 해봐야 되니까 정보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네네. 금융기관이나 네. 국가기관이나 네. 특히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네. 어디도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개인의 정보에 따른 조회를 해준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추호도 없습니다. 아, 네네. 지금 보니까 상담원이 대출 진행을 위해서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나요? 예,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플 설치해달라고 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또 의심이 가니까 112에 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예, 예, 네. 근데 이 범인들이 실제 112 번호를 신고를 해도 자기들이 그 번호에 착신을 걸어서 네네.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출받은 돈이라든가 통장에 있는 잔액을 빼가는 거죠. 즉 잘못 송금된 돈이 인출되는 시간이 5분 내지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금융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려 하더라도 이렇게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겁니다. 수법들이. 아, 그렇군요. 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였나요? 예. 네, 이것도 예. 그것도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네. 전화로 네. 금융 사기의 대표적인 전화로 음성을 통해서 네네. 돈을 이야기하고 네.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 아까와 같은 사기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진짜 특별 방송이라 좀 길게 너무 좋은 정보고 꼭 알아야 될 정보라서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안타깝네요. 두 번째 기관 사칭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관 사칭형은 전형적으로 경찰청, 검찰청,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조사관 이렇게 사칭하는 겁니다. 근데 기관 사칭형은 범죄 발생 건수는 적지만 네. 금액은 더 큽니다. 의외로. 예. 즉 기관을 사칭해서 거의 대면 편치로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거나 또 수거해서 모집책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이런 사례입니다.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국가기관은 네. 절대적으로 전화상으로 자금을 이체를 요구하거나 예. 그죠? 그다음에 개인 금융 거래 조회를 의뢰하거나 요구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예, 네, 절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느 경찰서, 어느 검찰청, 네. 검사다, 형사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의심을 가지시고요. 네. 절대 음성으로, 네. 통화로, 유선 통화든 핸드폰이든 돈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보니까 나치 빙자형, 취업 사기형 예. 이것도 좀 요즘에 또 예. 나오고 있는 예. 보이스피싱의 유형인 것 같은데요.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닌데 네네. 간혹 피해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따내서 가족, 보호자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현금을 가져와라.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실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건 실정입니다. 예, 네. 이 또한 전화로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면 당황하고 긴박하지만 네. 보다 침착하게 메모를 한다든가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통화를 유지하면서 네네. 신고를 부탁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의 소재를 네네.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경찰이 언제든지 네. 국번 없이 112로 네네. 신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취업 사기형 뭐 예, 취업 사기형은 우리 지금 취업난이 어렵고 네. 좀 직업을 못 찾는 젊은 층들을 노리고 하는 유형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알바를 해야 알바를 하게 되면 당신한테 어떠한 이득금을 주겠다. 대신 알바하기 전에 선금을 좀 줄 테니까 당신의 계좌번호 좀 알려줘라. 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돈을 인출하거나 네네. 또 그 통장을 사용해서 네. 다른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모집 책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우리 그 사이에 제가 형사과장님 말씀을 저도 막 이렇게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 댓글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정말 잘하신다고 우리 노희성님이 올리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호님이 오늘은 생활에 유익한 내용도 많으니 50회 특집으로 50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만 골라서 이렇게 딱 우리 만약에 취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 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약점을 딱 골라서 그 계층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하시네요. 보이스피싱은 수사과에서만 할 사건으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인천 중부서 형사과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이 있는지요? 예, 아주 훌륭하신 애청자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보이스피싱 범죄가 네. 형사과 업무, 수사과 업무 구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 모든 범죄는 네네. 우리 경찰이 네. 전담해서 하되 네. 다만 그 범죄의 특성과 그 유형과 수법을 분석하고 전문화시켜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지정되는 거지. 네네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어느 파트든 다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중부경찰서 형사과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5일 우리 중부경찰서에 부임해서 네네. 범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만큼은 정말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예, 예. 라고 해서 강력 1개팀을 전담팀을 지정을 했습니다. 따로 네. 해서 지금 현재 4건을 검거를 해가지고 네. 약 3억 상당의 범인들을 검거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예. 지금 어제 그제도 네. 한 명을 추적을 해서 잡아서 네.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예. 지금 이 방송 보고 보이스피싱은 절대 안 당할 것 같아요라고 신복주 복부님이 올려주셨고 업무 전화일 수도 있어서 모르고 모르는 번호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 혹시 보이스피싱 번호나 문자 범죄자 리스트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저희 경찰에서 네. 외국 번호로 들어오는 공으로 시작되는 번호라든가 네네. 010 번호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070 번호라든가는 차단을 하지만 네. 요즘은 워낙 교묘해서 네네. 010 번호로 전환시켜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네네. 저희가 그 수사과 진흥팀에서 네. 취합을 해서 리스트 네네. 관리도 합니다. 네네. 또한 보이스피싱은 연계된 조직이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을 검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주범을 통해서 상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계속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YBC님이 인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인천경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고 되게 형식적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올려주셨고 예방도 중요한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실수로 당하시면 네. 두려움이나 분개함을 떨지 마시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112 신고를 하시면 네. 우리 경찰 112 상황실에서 우선 피해자분이 계좌번호를 알면 바로 지급정지가 되고요. 네네. 계좌번호를 혹시 모르시더라도 은행명만 알면 네. 저희가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워리님이 검거하면 보통 어디를 근거지를 두다가 잡히나요? 예. 요새 보이스피싱 추세가 해외 전화가 아니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사기에 대한 모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수거해서 편취해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이용해서 하선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네. 즉 계좌를 통해서 예. 돈이 그 번거지로 넘어가는 것뿐이고 네. 보통 국내에 있는 그 유혹된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집책, 수거책, 네. 전달책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잡아서 네. 정보를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번거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상선 고리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너랑나랑님이 귀신도 당한다고 하던데 좋은 예시 설명 감사하다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처음 접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직접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조금 더 경계를 하게 될 것 같은 저부터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특히 인천 시민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우리 경찰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그 평온함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무관심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100%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분들한테도 꼭 식사 자리에서 미팅 자리에서 전화로 돈 요구하고 계좌 요구하면 절대
받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네. 라는 예방 홍보 전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희 경찰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네. 즉 산불 근절에 대한 치안 활동을 할 것이고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이러한 억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 중에 또 질문이 올라와서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예. 또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진 파리님이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 중일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위급할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예, 당황하지 말고 메모를 하신다든가 네. 통화는 이어서 하시되 네. 옆에 계신 분한테 도와주세요. 아니면 112 신고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금융종사자든 다른 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속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마음에 안심을 갖고 계시면 112. 훨씬 경찰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네. 예. 지체 없이 112 신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현우님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고 들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이 진작에 꼭 필요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50회 특별방송을 뭘로 할까 저희 나름대로 막 고민을 했는데 먼저 우리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시민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셔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했는데 직접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체감이 되고 보이스피싱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천특별시대는 특별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그 특별방송에서 쭉 해오던 건데 우리 형사과장님은 또 지금 이제 사시면서 이렇게 막 환경이 점점 막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이제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막 치닫고 있는데 또 우리 형사과장님으로서 범죄의 근절과 예방에도 막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환경을 좀 푸르게 하기 위해서 혹시 하시는 뭔가 있으신가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질문을 갑자기 드려도 당황하지 않고. 네,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사무실에서부터 작은 식물을 심기 하는 겁니다. 녹색을 보게 되면 비록 업무는 거칠고 터프하고 와일드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어려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식물을 키우는. 예. 근데 우리 왜 박 형사님은 계속 웃고 계셔요? 말씀 잘하세요. 말씀 평소에도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송 전엔 더 잘하셨는데, 방송에도 정말 최적화된 우리 아까 서장님께서 방송 체질이신 우리 과장님이라고 또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찰서 분들이 되게 열일하신다고. 우리 정재관님이 인천 동구에서 현재 아직 100일도 안 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형사 과장님만 보아도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인천 중부경찰서 또 서장님 등 모든 경찰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 정재관님, 우리 동구 시민께서 올려주셨고 난을 참 잘 기르실 것 같다고 난. 우리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경찰이시네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얼굴에 정말 좀 험한 이런 범인들을 상대하시지만 얼굴에 이렇게 굉장히 온화한 또 푸근한 인상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이런 피해를 당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과 마음을 이렇게 이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 일로 생각하셔서 일을 또 사건을 맡으시는 그래서 아까 명함에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는 우리 인천이 딱 맞는 이런 또 슬로건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우리 오늘 라이브로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계속 공유를 해서 이런 범죄 예방에 조금 더 오늘 이 영상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민이 하면 시장이다. 그거 해볼게요.
제가 먼저?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시민이 해야죠. 예. 시민이 시장이다. 네. 경찰이 아니요. 시민이 시민이 경찰이다. 네, 감사합니다. 시키는 거 잘 못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중부경찰서로 달려가야겠네요라고.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경찰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여기 댓글에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경찰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 112 잊지 말고. 형사과장실은 1층입니다. 예, 형사과장님은 1층이고요. 일부러 아까 번호도 공개하신 겁니다. 네, 우리 형사과장님의 모든 개인정보는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